내 이름은 아츠시. 27살 회사원이다. 이쪽은 입사 동기 조지. 대학 때부터 쭉 같이 다니고는 있지만 예전부터 나랑은 너무 안 맞는 타입이라. 이번 주말에 바비큐 할 건데 아츠시 너도 와라. 여자애들도 많이 불렀어. 나는 됐어. 왜? 너 설마 나랑 비교될까봐 그래?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찜한 여자하고 난 눈도 안 마주칠 테니까. 그때도 내가 아니라 그 여자애가 나한테 적극적이었던 거잖아. 내가 가로챈 거 아니야. 너도 동의하지? 그때라는 건 대학 때 일을 말하는 것 같다. 조지는 우연인지 의도적인 건지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애를 늘 자기 여자친구로 만들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하고 묻길래 아무개라고 말하면 불과 며칠 후 조지가 그 애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는데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됐을 때는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조지는 내 시선을 집요하게 관찰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는 수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쳤다. 조지는 얼굴도 잘생겼고 말주변도 좋았다. 여자애들한테 매너도 썩 괜찮았기 때문에 여자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조지에게 뭐라고 해본 적이 없다. 조지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항의를 한들 내가 더 비참해질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술에 좀 취한 조지가 사실은 있잖아 하면서 자기 입으로 과거 일을 자백했을 때 모두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유는 분해하는 내 얼굴을 보는 게 즐거웠다나. 이 일로 인해 예전부터 잘 안 맞는다고 느꼈던 조지가 더욱더 불편해졌다. 여친 만들 여유도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 꺼. 너 그딴 소리 하다가는 평생 결혼 못해. 조지는 다른 동기나 후배한테도 나한테 하듯이 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별로였다. 하지만 친척 중에 고위급 인사가 있어서 상사들은 조지와 관계를 쌓으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거리 낄 것 없는 조지는 우리를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 했지만 선배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싹싹한 후배인 척했다. 만약 조지하고 사이가 틀어진다면 밉보이는 건 분명 나일 것이다. 속이 부글부글거리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애써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가 소개팅을 하자고 했다. 사람이 한 명 부족해. 선배도 올 거야. 거절하면 선배한테 찍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꼭 오는 거다. 알았지? 이건 뭐 강제나 다름없잖아.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해서 소개팅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닌지라 적당히 이유를 대고 일찍 빠져나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 타 부서 여직원들과 하는 소개팅이었는데 예쁘고 내 타입인 신입사원인 아이씨가 있었다. 기회를 봐 말을 걸었는데 취미가 같아서 대화가 잘 통했다. 아이씨, 시간이 되면 다음에 같이 점심하는 거 어때요? 정말요? 그러면 다른 친구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네. 예, 그럼요. 같이 좋죠. 이렇게 해서 나는 아이씨와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에 얘기도 하는 사이가 됐다. 아이씨는 내가 말을 하면 거절하지 않고 응해줬고 그러다 단둘이 점심을 먹는 날도 많아졌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날 나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기회를 봐서 고백까지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씨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옆에 조지가 함께였다. 아츠시 선배님, 조지 선배님하고 술 마시러 가는 길인데요. 고객 접대할 레스토랑 미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간 되면 너도 같이 갈래? 아니 됐어. 그럼 수고했다. 내일 보자.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저 두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다음날 출근 후 조지는 나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다. 아이짱,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너 설마 아이짱이 같이 점심 좀 먹어준 걸 가지고 너한테 마음 있는 걸로 김칫국부터 마신 건 아니지? 에? 그건 네가 선배니까 거절을 못한 것뿐이야. 이래서 여자한테 관심을 못 받아본 애들은 문제야. 너 내가 아이씨를 좋아하는 거 전부 눈치채고 일부러 접근했어? 헐, 너랑 아이짱이랑 무슨 사이라도 됐었어? 그렇게 억울하면 우물거리지 말고 네가 먼저 고백을 하지 그랬어. 나 오늘도 아이짱하고 저녁에 술 마시기로 했으니까 어제처럼 밑에서 기다리느라 헛수고하지 마라. 열받는다고 괜히 괴롭히고 그러기 없기다. 나한테 개겼다가는 우리 삼촌한테 고자질해서 너
회사 잘라달라고 할 거니까. 염치 없는 조지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뒤 몇 번인가 아이씨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매번 조지가 중간에 끼어들어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얼마 후 조지는 아이씨하고 사귀기로 했다는 말을 마치 승리선언이라도 하듯 말했고, 그렇게 나의 짝사랑은 또 패배로 막을 내렸다. 조지는 신입 시절에 아이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그게 두 사람의 공통 화제가 되어 아이씨가 선배들 사이에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한다. 아쉬워. 분해. 하지만 아이씨가 조지를 선택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녀의 선택이니까. 그 후로도 조지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아이짱하고 사내 연애하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나한테 좋아해요 이런 말 할 때 아이짱 진짜 이뻐 미치겠어. 날마다 와서 염장을 지르는데 이판사판 한 대 패버릴까 수도 없이 갈등했다. 그래봤자 회사에서 사람 때렸다간 나만 손해고 괴로움을 잊기 위해 전보다 몇 배로 일에 열중했다. 나는 이제부터 실력으로 승부한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다. 그날은 혼자서 휴일 기분을 만끽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저건 조지가 분명한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혹시 바람 피우는 건가? 옆에 있는 사람은 연상인 것 같은데. 누나일 수도 있지. 아니야. 저 자식이라면 아이씨하고 벌써 끝내고 곧바로 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생각해봐야 화만 나고 못 본 걸로 하자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땐 미처 이 일이 장차 일어날 큰 사건의 시초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반년 후 조지는 득이양양한 얼굴로 청첩장을 건네왔다. 신부는 아이씨였다. 아이고, 이런 실수를. 너한테 청첩장 주는 건 예의가 아닌데. 설마 너 아직 앙금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애도 아니고 안 그래? 깐죽거리는 꼴 정말 보기 싫은데 다른 직원들은 다 간다고 하고 안 가면 찌질한 놈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나고, 결국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다. 하객이 좀 적은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썰렁하다. 아이씨, 부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 않아? 결혼식장은 텅 비어있다시피 했다. 상사분들도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우리가 썰렁한 예식장을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다. 헉! 신부가 왜 2명이나 저기 있어? 덜컹하고 문이 열리면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2명? 옆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조지가 주저앉아 있었다. 왜? 어떻게 나나미가 여기 있는 거야? 왜긴, 결혼식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나하고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지. 헛소리 집어쳐. 나는 아이하고 결혼식을... 조지 선배,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럼 나나미 씨하고 같이 여행은 왜 간 거예요? 결혼 전 여행이라면서 갔다 왔다면서요. 결혼을 안 할 거면서 결혼 전 여행이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것뿐인 줄 알아? 다 들통났어 너. 아이짱이 흥신소에 가서 내 연락처를 알아내고 나한테 연락이 온 게 2주 전. 그때부터 우리 둘이 매일 만나다시피 했어. 우리는 바람둥이 남자에게 당한 피해자 동맹관계를 맺고 의기투합해버렸지 뭐야? 조지 선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의심스럽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나하고 사귀기 전부터 나나미 씨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눈앞이 정말 캄캄해지는데 결혼식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파혼을 한다고 해도 이대로 조용히 물러나기엔 억울하다고 해서 아이짱하고 계획을 세웠지. 어때? 서프라이즈가 좀 먹혔나? 나도 웨딩드레스 잘 어울리지 않아? 조지, 어떻게 할래? 누구랑 결혼식 올릴래? 나는 거절이에요. 역시 우린 제법 통해. 나도 이딴 자식 필요 없어. 뭐야? 일부러 골탕 먹인 거야?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지. 하객으로 와있던 사람은 모두 얼이 빠져 있었다. 조지는 넋이 나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울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치씨, 아이짱한테 다 오해라고 말 좀 해줘. 내가 전에 회사에서 너한테 말했잖아. 아이짱을 사랑한다고. 나한테는 아이짱밖에 없어. 나나미는 나한테 체인 게 분해서 저렇게 연기하는 거라고. 빨리 사람들한테 내 진심을 좀 말해줘. 제발. 나는 네가 저분하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 본 적 있어서
대학 때부터 네가 이 여자 저 여자 수시로 바꾸는 걸 봤기 때문에 도저히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건 뭐랄까 네 업보가 아닌가 싶은데? 네가 저지른 만큼 욕먹고 고통스러워해봐,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평소 조용한 성격인 내가 단호하게 쏘아대던 모습이 꼭 염라대왕 같았다고 나중에 동료가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조지는 일가 친척분들께 어마어마하게 혼이 났고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서 조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결혼은 파탄이 났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전액 부담이 그 자리에서 정해졌다. 그날 식장에 하객이 적었던 이유는 아이씨의 친척, 친구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미리 오지 말라는 연락을 해두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처음부터 결혼식장이 아니라 복수열전의 장이었던 것이다. 여러분께 받은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교통비도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아이씨, 동료인 우리들은 모두 그녀가 안쓰러웠다. 교통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동안 힘들었겠어.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지는 이동 발령을 받았다. 듣자 하니 원래는 해고를 당할 뻔했는데 조지 부모님이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위자료도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울면서 사정하는 바람에 해고는 면했지만 시골 외딴 곳으로 자천됐다. 거기는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킨 사원들이 보내지는 곳으로 무덤 혹은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한번 거기로 보내지면 두 번 다시 본인이 꿈꾸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고 정년퇴직까지 승급 승진 없이 힘든 일만 계속한다는 소문이다. 대략 그런 곳에는 내놓으라 할 만한 인물들만 모이기 마련이고 조지는 소화해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업무량에 이유 없이 혼나기 일쑤였다는데 결국 사람들과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단결석을 반복하다가 끝내는 회사에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조지를 편하게 놔둘 수는 없는 법. 소문의 밝은 동료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 후 조지는 유흥가를 전전하다가 가족들에게 잡혔다고 한다. 지금은 철저히 가족들의 감시하에 낮에는 인근 공장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짱 집으로 찾아가 제발 용서해줘 하고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갔다고 한다. 찌질한 자식. 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니 열심히 일해서 위자료는 꼭 지불했으면 한다. 나는 나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언젠가 정말 멋진 사람과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 이제 조지에게 내 이상형을 뺏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나의 그녀를 만날 때까지 힘내자. 아자아자.